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행성 이하선염, 즉 볼거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용어 뜻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에는 총 세 군데의 침샘이 존재합니다. 일단 한자 용어로는 귀 밑에 존재하면 이하선, 혀 밑에 존재하면 설하선, 턱관절 아래에 존재하면 이렇게 악하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하선, 귀 밑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 질환을 유행성 이하선염 혹은 볼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RNA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가 이루어지는데, 호흡기 비말이나 타액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파가 가능한 시기는 이 침선이 커지게 되는데, 이 침샘이 커지기 전 하루 이틀 전부터 커지고 나서 5일 후까지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자 한 명이 발생하면 4명까지 전파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질환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2년에서 5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유행을 했으면서 이 이하선만 유발하는 게, 이하선이 커진 것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후유증으로 뇌염이나 급성 난청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그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유행성 이하선염이 반복적으로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뭐 근본적인 원인은 해외에 유입하는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겠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MMR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홍역의 유행과 더불어서 2차 접종까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면서부터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한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군인에서 국민들보다 7배 정도 더 높은 유행성 이하선염이 유행하는 그런 통계가 발표가 되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는 모든 신병등을 대상으로 이전에 MMR 접종력을 뭐 따로 카운트하지 않고 이것과 상관없이 MMR 예방접종을 추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군대 내 볼거리 발생률이 원래 10만 명당 58명까지 책정이 되었으나 26명까지 감소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일단은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노출 시점으로부터 2, 3주까지는 일단 증상이 없습니다. 이 기간을 이제 잠복기라고 칭하고요. 대부분 이 유행성 이하선염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3, 40%는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하게 지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볼거리, 즉 이하선이 커지거나 뭐 설하선, 악하선이 비대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개는 발열, 두통, 근육통과 같은 감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이하선, 침선이 비대하기 시작하면 보통 1에서 3일째에 최고조로 부어오른 다음에 3에서 7일 이후 이내에 저절로 가라앉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에서 시작하여서 2, 3일 후에는 양쪽이 다 부어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환자의 25%는 한쪽만 침범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97%가 이하선, 귀 밑에 있는 침선을 주로 침범을 하고, 악하선, 설하선을 침범하는 빈도는 약 10% 이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합병증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 유행성 이하선염은 이 침선만 커지는 거는 사실 뭐 크다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하선 비대 후에 8일 이내에 시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환염이나 부고환염이 남성 환자 중에 15에서 30%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환염 혹은 부고환염이 발생을 하면 갑자기 열이 오르면서 두통, 구역, 그리고 하복부에 통증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범된 그 고환이 굉장히 부어오르고 빨갛게 되고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70%는 한쪽에만 발생을 하지만 30% 정도는 양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뇌수막염이나 뇌염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서는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유행성 이하선염을 앓은 환자분들 중에서 약 1에서 10%가량 뇌수막염을 앓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뇌수막염이 발생을 하면 고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 뇌수막염의 예후는 보통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염과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하게 되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분들 중에서 0에서 1% 미만 환자분들에서 발생을 하고, 발생을 하면 의식저하를 동반하면서 고열과 정신운동장애, 경련 등의 후유증을 남기면서 사망률이 약 1.4%까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난소염, 췌장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여성과 같은 경우에서는 난소염이 약 5% 환자에서 발생을 할 수 있고, 췌장염 같은 경우에서는 약 4%에서 발생할 수 있으면서, 청력장애가 보통은 일시적으로 청력이 감소하는 증상이 발생을 하지만, 영구적으로 청력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도 10만 명당 0.5명에서 5명 정도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심근염, 신염, 갑상선염, 관절염, 혈소판 저하증과 더불어서 이렇게 유산하는 경우도 지난 시간에 풍진과 같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임신 초기에 이렇게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리게 되면 27%까지 사살하는 비율이 발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항체 검사와 PCR 검사가 있겠지만, 항체 검사는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위양성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PCR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뭐 딱히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증상이 있으면 증상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볼 쪽이 부어오르는, 침샘이 부어오르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이런 진통 소염제 같은 것들을 투여를 하면서 냉찜질을 시행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환자분들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환자가 확진이 되면 약 5일간은 격리를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접촉자 관리에서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볼거리가 유행하고 있을 때는 2회에 MMR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등교를 2회 접종 전까지는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면서, 백신 접종 금기자나 뚜렷한 신념에 의해서 백신 접종 거부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마지막 환자의 이하선염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6일 동안은 등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출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MMR 백신 같은 경우에서는 1세 이후부터 이렇게 2차례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면서, 성인과 같은 경우에서는 적어도 한 번의 접종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유행성 이하선염은 소아나 청소년기에 발생을 하고 성인도 물론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4라고 알려져 있어서 전염성이 강한 측에 속하고, 발열이나 일측에 혹은 양측에 이렇게 침선이 비대해지고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귀 밑에 있는 침선을 주로 침범을 하고, 일단은 이 유행성 이하선염이 발생을 하면 무서운 것이 추후에 나타나는 그런 합병증으로 고환염이나 난소염, 혹은 뇌수막염이나 뇌염, 그리고 췌장염 같은 그런 합병증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회복을 하지만 이런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증상이 새롭게 생긴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셔서 추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행성 이하선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유행성 이하선염은 되게 단순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전에 백신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